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혹시 기다리는 연락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누군가의 며느리였던 한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연락이 없는 게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말, 뒤에 숨겨진 한 어머니의 외로운 기다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깜깜한 화면 앞에서 요즘 들어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밤사이에 문자 하나 와 있을까, 카카오톡 알림이라도 하나 떠 있을까 싶어서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도 무심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화면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심지어 스팸 문자조차 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핸드폰 고장이 난 건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정상입니다. 핸드폰은 멀쩡합니다. 다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별일 없으니까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바쁩니다. 저도 압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랴, 집안일 하랴, 아이들 키우랴.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달랩니다. 별일 없으니까 연락이 없는 거야. 괜찮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지만 가슴 한쪽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건 도무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러는 걸까? 나이 들어 철이 없어진 걸까? 하지만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이 그리운 마음일 뿐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가족이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일 뿐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때는 내 앞가림 하기도 벅찼고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셨는지, 왜 밥은 먹었니? 라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걱정이었다는 것을, 그리움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퇴근했을 시간입니다. 밥은 먹었을까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은 없었을까요? 손주들은 학교에서 잘 지냈을까요?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데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이부 며느리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사실 저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게 큰 숙제였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명절 때마다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으시는 하나하나가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우리 아들 건강은 괜찮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다 간섭이고 압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문자가 와도 늦게 답장했고 명절 전화도 의무처럼 짧게 끝내곤 했습니다. 지금 제 며느리를 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전화를 받을 때 살짝 긴장하는 목소리, 빨리 끊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며느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섭고 어려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게 대해주고 싶고 부담 없는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담 주지 않으려고 연락을 안 하면 정말로 연락이 없어져 버립니다.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먼저 전화를 안 하면 며느리도 편해서인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강하게 나갈까? 예전 시어머니들처럼 당당하게 전화를 걸고 자주 집에 오라고 할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게 싫었으니까요. 내가 받았던 상처를 내 며느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까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안부를 물어올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기다림이 참 길고 외롭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리움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참을 뿐입니다. 3부 짧은 한마디의 온기. 제가 바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선물을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자주 집에 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절마다 거창한 잔치를 벌려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이런 겁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이런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이 작은 메시지 하나가 제게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짧은 문자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압니다. 자식들의 안부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 짧은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는지 말이죠. 며칠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마트 가는 길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좋아하시는 과일 사다 드릴까요?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과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를 떠올려 주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그 문자를 다시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노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아픔도 견딜 수 있고 가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잊혀진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가요? 오늘 아침에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셨나요?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렸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에라도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겁니다. 4부 먼저 거는 전화의 무게. 가끔 용기를 냅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거죠. 전화를 걸기 전에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지금 전화해도 될까? 바쁘진 않을까? 귀찮게 생각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으면 역시 바쁜가 보다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받습니다. 통화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들리도록 말이죠. 여보세요? 나야.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먹었어요. 그래.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바쁜데 미안하다. 그럼 나중에.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통화 시간을 보니 1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아니, 묵직한 게 아니라 텅 빈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렸던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제는 정적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은 건 아닐까?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한동안 전화를 못합니다.
또 바쁠까봐 또 귀찮게 할까봐 두려워지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혼자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바빠서 그런 거야.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말 바빴거나 깜빡 잊었거나 전화하려다가 또 다른 일이 생겼거나.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이해심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왜 안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전화해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먼저 전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또 바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짧게 끊기면 그 허전함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게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게 말이죠. 오부 전하지 못한 마음들. 밤이 되면 핸드폰을 들고 문자창을 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며느리야,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걸으면 안 돼. 오늘 뉴스에서 독감이 유행이래. 손주들 옷 따뜻하게 입히고 손 자주 씻게 해. 아들아,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며?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날씨가 추운데 창문 틈새로 바람 안 들어오니? 뽁뽁이라도 붙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문자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입력합니다. 다 쓰고 나면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는 결국 지워버립니다. 이걸 보내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바쁜데? 이런 문자 받으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한테 신경 쓰느라 자기 일에 집중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렇게 전하지 못한 문자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갑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왜 마음 편하게 연락 한번 못하고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이건 아이들 탓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삽니다. 우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요. 부모는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거고요.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보내지 못한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한다, 며느리야. 바빠도 건강 챙기고 우리 손주들도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 아들아, 너를 낳아서 키우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엄마에겐 참 어려운 일이더라.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 말들을 전송 버튼 앞에서 수없이 반복해보다가 결국 또 지워버립니다. 언젠가는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오늘 전화를 하신다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받아주세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안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먼저 연락해보세요.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안부를 말이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말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희소식은 무소식이 아니라 짧아도 따뜻한 한마디 아닐까요? 세월이 흘러 손마디가 굵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나면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늙어가는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용돈 몇 푼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자식들의 삶 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 작은 증거라는 것을요. 오늘 밤 부모님께 짧은 문자라도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연락을 주고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행복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